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너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기억을 되살리면 일단 에너지는 어떤 우리가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이기도 하고 그럼 활동은 그 에너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결국 우리가 그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느냐면은 에너지는 어떤 것인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덧붙이면은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있으나 총량은 보존. 이게 또 중요한 우리가 이제 부과하는 어떤 그 성질이죠. 총량이 뭐 갑자기 사라진다면은 이게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에너지가 예를 들면은 그 세상에 무에서 생겨나는 것도 없고 갑자기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없다는 그런 컨셉을 바탕에 깔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활동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의 에너지의 근원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케미칼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저기 동식물에서 섭취한 음식물에서 섭취한 그러면 그 케미칼 에너지를 이루는 동식물들은 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뭐 동물은 결국 식물을 먹고 있고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데 결국은 그 에너지는 빛, 네, 결국은 태양에서 오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 에너지가 형태가 바뀐 거죠. 태양의 에너지라고 하는 복사 에너지인데, 레디에이션 에너지인데 그것의 근원은 사실은 그 뉴클리어 그 퓨전, 그 핵융합에 의한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형태를 바꾸는 거죠. 바꾸지만은 총량은 항상 보존이 되는 그런 양이에요. 자, 그거의 기본이 바로 이제 일인데 work. 그 일을 이제 정의하면서 시작할게요.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힘을 주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 변이를 발생하는 거. 위치의 변화. 자,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힘을 내가 어떤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뭐가 됐든 질량이 그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질량은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 없고요. 여기에 힘을 가했는데 여기 이제 힘을 가하면 위치가 변동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이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면은 반드시 힘을 가한 방향으로 위치가 바뀔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느냐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쪽으로 색깔을 살짝 바꿔줍시다.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을 해서 델타 x만큼 이동을 했다 칩시다. 이게 델타 x고 그 사이각이 있겠죠. 사이각이 있을 텐데 이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얘가 한 일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스칼라 프로덕트가 우리가 안 배웠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스칼라 프로덕트로 정의가 되고요. 얘는 그냥 사실은 두 개의 크기에다가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는 거예요. 자, 이게 스칼라 프로덕트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지금 딴 데로 새는데 그 벡터에서
두 개의 벡터 A, B가 있다고 칩시다. A, B가 있고요. 이 두 벡터의 곱을 스칼라 곱은 스칼라 프로덕트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그 A 닷 B 이렇게 쓰고요. 각각의 크기에다가 두 개가 이루는 사이각을 곱한 거예요. 그냥 정의가 이래요. 사이각이 세타라고 하면, 물론 이걸 성분별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1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간단한 정의인데 이거에 이제 의미를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은 1의 단위, 그러니까 단위는 1의 단위는 1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W라고 칩시다. 델타를 빼고 W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힘의 단위에다가 길이의 단위가 되겠죠. 길이니까 L이라고 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뉴턴의 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힘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킬로그램의 미터 퍼 세크 제곱을 한 이게 힘의 단위니까 여기다 다시 미터를 곱해서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게 1의 단위가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줄이라고 부릅니다. J라고 쓰고 1줄은 줄이 결국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람 이름이고요. 1줄은 뭐냐면은 1뉴턴의 힘으로 1m만큼 물체의 이동을 시켰을 때 하는 일이에요. 한 일. 자, 1뉴턴은 뭐냐면은 1kg짜리 물체를 초당 1초씩 초당 얼마나 되죠? 초당 1m/s만큼 가속시킬 때 속도를 증가시킬 때 생기는 힘이죠. 자, 그거에다가 다시 1m를 곱하니까 이 단위가 재미난 단위가 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바로 우리가 요 단위를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죠. 이걸 보면 조금 더 명확하고요. 사실 뉴트런이라는 것도 얼마나 가속을 시키느냐 하는 거에 관련된 거니까. 자, 이게 줄이고요. 자, 이제 이거 의미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것은 일은 work 물체 일을 하면 물체가 움직이죠. 일을 하면 이제 힘을 가해서 이동을 시켰으니까 물체가 움직인다. 어떤 물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은 이 움직이는 속도를 V라고 합시다. 이 움직이는 상태가 어떤 일종의 에너지를 가진 거죠. 에너지를 가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졌죠. 무슨 얘기냐면 움직이는 물체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물체로 일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서로 역의 단계인데, 그러니까 일을 하면 물체가 움직이고 움직이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뭐 일을 어떻게 가했든지 어떤 에너지를 줘서 했든지 간에 움직이는 상태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운동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운동 상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뭐 오케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정확히 정량적으로 하나에서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개 사이에 정량적인 일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중요한 거고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일을 가했으니까 얘가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어떤 이제 물체가 있는데, m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힘을 가해서 얘가 이제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저기 dx만큼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살짝 이동을 하면은 이때 한 일이 f에다가 dx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한 것이 아주 조금 이동했을 때 한 일이 이거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이제 쭉 변이가 얼만큼 생기는 동안 전부 다 하면 얘가 이제 전체 한 일이 될 거고요. 이 FDX는 다시 쓰면은 힘이 m 곱하기 질량에다가 가속도잖아요. 가속도는 사실은 속도를 시간에 대한 변화이고, 지금 1차원만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힘의 방향과 dx가 평행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행한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다시 좀 바꿨으면 얘가 mdv가 되고,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속도가 되죠. dt분의 dx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곱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적분을 하면 여기를 v로 넣고, 사실 이 v랑 똑같은 변수를 쓰면 안 되지만 편의상 그러면 이게 v를 적분을 하니까 2분의 1 m v 제곱, 뭐 초기 상태는 0이었을 테니까.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걸 우리가 운동 상태 에너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일이 운동 상태로 바뀐 거잖아요. 질량 m을 가진 물체 운동 상태로 바뀐 거고, 이걸 이름하여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물체의 운동 상태가 갖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지금 우리가 방금 보인 거는 일을 해서 운동 상태로 만든 경우죠. 일을 했으니까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운동한 물체가 또 일을 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얘가 뭐 물레방아가 좋은 예죠. 뭐 윈드밀. 그러니까 얘를 이제 수력을 써갖고 그거를 이제 발전을 시키면 이제 전기로 전환을 하는 거지만, 바로 일을 하게 하면 이제 옛날에 물레방아 같은 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가지고 뭐 물을 깃는, 예를 들면은 이제 뭘 퍼올린다든가, 기중기를 쓴다든가 뭐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일로 쓰는 거죠. 뭐 간단히 생각을 해서 개념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뭐냐면은 이 물체가 움직여요. 뭐 어떤 속도를 갖고 움직이면은
속도가 V가 있을 텐데 속도를 갖고 움직이는데 여기다가 이걸 잘 장치는 지금 뭐 구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압력이 힘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판때기를 놓고 여기에 이제 도르래를 통해서 이제 물체를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 여기 새로운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 작용을 할 텐데 여기 이제 힘이 있고 여기에 이제 또 물체가 이동을 하니까 곱하기 dx 델타 x만큼 하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다시 1로 변환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는 이 2분의 1 이걸 K라고 쓰고요. K. 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K를 이제 라고 계속 나올 것이고요. 이게 2분의 1 mv의 제곱. 이게 왜 하필이면은 질량에 비례하는 건 뭐 이해가 가는데 질량이 큰 것일수록 에너지가 크겠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게 왜 하필이면은 V의 제곱이냐? 이게 물론 초창기 역학의 발전에서는 이것 자체가 상당한 퍼즐이었죠. 왜 V가 제곱이 돼야 되느냐? V 아니면 크기가 돼야 되느냐? 그런데 아무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정립된 이론을 보면은 이렇게 E를 정의하고 E를 정확히 어떤 운동 상태로 바꿔주는 수가 있고 그 이퀴벌런트에 해당하는 그 동일 양에 해당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걸 방향을 생각을 해갖고 델타 R이 이게 이제 얘가 한 일인데 만약에 힘을 가했는데 힘이 가해졌는데 이걸 동그라미로 그립시다. 동그라미 그런 이유가 있고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는데 이 질량이 m이고요. 힘은 이쪽으로 가했는데 예를 들어서 힘은 이쪽으로 가했는데 얘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힘을 가한 쪽으로 안 움직이고 속도가 이쪽이죠.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궁금하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원운동을 하는 경우 내가 물론 처음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초기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초기 일을 하겠지만 돌리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면 원운동의 경우에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 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은 이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사실은 얘가 질량이 여기 있는데 속도 방향은 이 접선 방향이고요. 힘의 방향은 사실 이쪽 방향이죠. 가속도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원운동의 경우에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게 구심 가속도니까 구심력이 있을 테고요. 구심력은 이 물체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이 0이고 실제 우리가 보는 얘가 행성이 바로 그런 경우. 물론 약간 타원 궤도지만 원운동이라고 가정을 하면 행성 궤도의 속도가 변하지 않죠. 타원이라서 약간 오실레이션을 하지만 뭔가 원이라고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구는 달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네트로 평균적으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궤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행성이 행성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달이 멈췄단 말이에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구가 있고 이게 달이라고 치면 달이 지구로 낙하하겠죠. 사과가 떨어지듯이. 이건 나중에 우리가 중력 이야기할 때 또 하겠지만 그러면서 낙하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속도가 증가하죠. 힘을 가해요. 왜냐하면 힘도 이쪽 방향이고 변이도 이쪽 방향이니까 그 달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요. 뭐 나중에는 결국에는 부닥치겠죠. 자, 그래서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얘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시되는 운동 에너지가 얘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 우주 정거장이 아무런 연료가 필요 없어요. 물론 연료가 필요한 거는 이제 통신을 한다든지 처음에 발사를 할 때는 연료가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면 스테이셔너리 오빗에 이제 우리가 오르잖아요. 궤도가 정해지면 아무런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런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향과 이 스칼라 프로덕트로 표시되는 이 방향과 이 도트 프로덕트가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 경우, 그러니까 이게 W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물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그 경우죠. 브레이크를 밟아요. 속도가 줄어들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는 줄어들어서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가속도가 이쪽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힘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델타 X는 이쪽 방향이고, 자, 그러면은 힘에다가 델타 X를 한 것이 얘가 각도가 180도잖아요. 그쵸? 180도가 돼서 이게 정확히 마이너스의 F의 델타 X 돼갖고 이건 0보다 작죠, 항상. 자, 0보다 작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근데 물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교수님, 에너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일도 했는데 에너지는 줄어들고 에너지는 아까 분명히 총량은 보존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에너지는 다른 데로 갔죠. 다른 데로 갔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연력학하고도 또 연결이 될 텐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우리가 거기서 에너지를 얻을 수는 없어요. 에너지 얻는 방법이 있긴 해요. 전기차는 에너지를 얻기도 해요. 발전을 다시 시키기도 하는데 그거를 발전 안 되는 거를 빼고 그냥 자전거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면은 에너지는 공중으로 흩어지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으면은 바퀴가 마모가 되잖아요. 바퀴가 마모가 된다는 게 뭐냐면 거기서 분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하는 그 접촉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고 거기에 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게 6.5절이 되고 파워. 우리가 번호를 내가 계속 안 써줬는데 어쨌든 책에 보면 나오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카이네틱에는 한 가지만 더 하면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 유명한 경우가 아주 또 전형적인 경우가 이게 운동 에너지 형태가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건 물론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뭐 익히 짐작은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단순한 형태 에너지가 하나 있는데 얘가 저 용수철에 매달려 있다고 쳐요.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놈을 내가 스트레치를 시키면 질량은 m이고 스트레치를 시키는데 힘이 가해지죠. 그 힘을 가해야 얘가 이제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압축이 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트레치를 가하는데 내가 그 x만큼 느린다고,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으면 평형 상태가 있을 것이고 x라고 하는 거는 평형 상태로부터의 위치 변화, 위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얘를 느리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은 어떤 x에 비례하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x에 비례하는 힘이 필요하고 그 비례 상수는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느냐 하는 건 용수철에 따라 다른 거죠. 이런 힘이 필요한 거죠. 자,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느리려면 이런 힘이 드는 거고요. 얘 느린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느린 상태에서 내가 놔두면 얘가 출렁거리죠. 왜 그러냐면은 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용수철 상태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용수철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이가 있으면 내가 x만큼 이동을 시켰으면은 얘가 이만큼 이동이 돼 있으면 이 원래는 여기 있었고 원래는 여기 있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힘이 이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다른 색으로 힘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 이 힘을 F라고 합시다. FS라고 합시다. 스프링이라고 해갖고 자, FS는 어떻게 되느냐면 정확히 내가 힘 준 거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 K의 X만큼 이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X 값이 그 네거티브면은 음수면은 얘가 늘어나려고 하니까 역시 계속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그 x 값이 이쪽으로 왔다고 치면 x 값이 아니다. 얘가 만약에 얘가 이쪽에 있다고 치면 이쪽으로 왔다고 치면은 이때는 이제 x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힘이 물론 반대로 다시 작용을 해서 계속 반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은 여기서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복원력이라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복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대단히 유용한 힘인데 자 그래서 내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늘리려면 스트레치를 시키려면은 얘를 느리거나 줄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용수철을 x만큼 그 평형 상태로부터 그 이동시키는데 용수철이 아니라 물체죠. 용수철에 붙은 달린 질량 m을 가진 물체를 그 x만큼 이동시키는데 E를 해야 되죠. 힘을 가지고 변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냐면은 그 F의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x만큼. 자, 이거 어떻게 돼요? F는 스트레치를 시키면 kx만큼. 이게 복원력에 사실은 반대되는 힘이죠. 요거에 dx를 해갖고 이게 정확히 2분의 1 k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죠. 이것도 에너지죠. 응? 그러니까 용수철의 상태가 갖는 용수철의 그 늘어난 또는 압축된 그 상태가 갖고 있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다시 일을 하는데 쓸 수가 있게 용수철에다가 뭐 다른 걸 달아놓으면 용수철에다가 내가 뭐 그 피스톤을 달아서 뭐 다른 일을 하는데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용수철에 달린 매스 자체가 일을 하고 그 에다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요것도 에너지인데 요게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잠재적 이게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뭘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 그 키네틱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보통 합쳐서 역학적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어떤 힘과 운동에 관련된 에너지란 뜻이에요. 그 파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